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알아볼 기업, 자, 위에 보이시죠? 자,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거는, 네, 이중항체 전문 이제 바이오텍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현재,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암, 일가캔 바이오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듯이 뭐 유한양도 있고 이제 에이벨 바이오도 그 바이오텍 국내를 좀 대표하는 바이오텍 기업 중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한 이틀간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뭘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그럼 뭐 한번 좀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니까요 한 번씩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에이벨 바이오 관련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에이벨 바이오 비전 에이벨 2.0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그쵸? 유상증자인데 여기서 지금 김영식으로 이제 전환 우선주 형태, 전환 우선주. 그래서 주식 총수 대비 약간 10.73%에 대한 달하는 거고, 10.73%에 달하는 거고, 전환 청구는 어쨌든 25년 내년 25년 7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언제 4년간 7월 11일까지 29년 7월 1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번 유상증자에 이제 한국산업은행, 뭐 에이티너, 뭐 인터베스트 등이 좀 참여를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은 아무래도 지금 ADC 자 이중항체 그냥 ADC가 아니고 이중항체. 사실 지금 ADC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그쵸 치료제 중 하나죠 기존. 근데 이 ADC에 대해서 현재 다이치 산교 요쪽에서 에너투가 지금 신약인데 지금 뭐 1년 출시 후 1년 만에 매출 뭐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매출 상승 속도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근데 요거에 또 경쟁 상대로는 뭐 리가켄 바이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중항체 ADC 관련된 거는 현재 뭐 바이오텍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요거를 선점하고자 좀 더 이제 자금을 좀 더 여기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뭐 미국 ABL 바이오 USA에서 이중항체 ADC 연구 개발의 공격적 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용암 적응증에 이제 이중항체 ADC 타겟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력 이제 그 세계 파이프라인에 25년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25년 하반기부터 26년 걸쳐 순차적으로 임상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이제 개발을 좀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목적을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자 유상증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중항체 ADC 전문 바이오텍으로 이제 성장을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잡고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들의 기술 이전 주체는 이제 ADC 바이오 USA가 좀 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하나씩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파이프라인 한번 사이트에서 파이프라인은 보통 이제 바이오텍은 사이트 가면은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되는데 저 엄청나죠. 자 파이프라인 풍부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산오피의 기술 수출한 부분도 있고 301 그다음에 아이맵 그리고 유한양에도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콤파스에 진행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랩바디 T BB 셔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뇌질환 관련 뇌를 이제 투과해서 진행되는 건데 잠깐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네, 뇌를 투과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여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기술이죠, 자체 기술.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에서는 제가 또 눈여겨 보는 거는 이제 원천 기술. 그다음에 그냥 이런 거를 좀 갖고 있냐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에이빌 바이는 그랩바디 T BB 셔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또 진행 중인 게 이제 뭐 에로에 대한 거를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랩바디 이 플랫폼 기술 개발된 이제 파이프라인 중 이제 텀시트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의향수죠. 텀시트. 그래서 이거를 받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이제 1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에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성사시킬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좀 에로 기대감 있고 어쨌든 하반기 학회는 이제 유럽 종행 학회 등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중요한 학회가 있죠. 그래서 요런 STIC도 있고 STIC 있고 ESMO도 있고 요 학회를 좀 봐서 지금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니까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에로 기대감이 하나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어떻게 그 기대감을 좀 심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그다음에 이중항체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ABL 206, 209, 210 이렇게 좀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L 206은 비소세포성 폐암, 난수암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고 209는 췌장암 식도암, 그다음에 210은 결장암 식도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1,400억 원 가량 유상증자를 요거를 이제 좀 더 임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임상 속도를 높인다. 속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의 계획을 이제 25년에 세계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에 진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치는 한 번 더 점프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ADC 개발 시장에서 어떻게 선두를 좀 선발과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잡겠다 이러한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항체 ADC 가치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한번 좀 투자 포인트로 좀 계속적으로 스터디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3, 111, 그다음에 001, ABL 503, ABL 111, ABL 001, ABL 301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ABL 503은 PD 지금 임상 이상에 진입하면서 좀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또 뭐 PD 그거 L1 여기에서 이제 재발 불응 환자에게서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어 빅파들의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난수암 환자에서 또 완전간의 결과를 확인한 임상 데이터도 있어요. 난수암에서 완전간의 뭡니까? 다 소멸됐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임상 2상에 진입하기 때문에 어쨌든 임상이 1상, 2상에서 한 단계 점프할 때마다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넘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BA 111 요거는 이제 위암 등의 적응증으로 이제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BMS의 옵티버와 화학치료제와의 3중 병용 임상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001 콤파스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건데 가장 앞선 신약 파이프라인이에요. 사실 여기서 그다음에 24년 하반기 대장암 임상 2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결과. 요것도 또 모멘텀이 되겠죠. 24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약간의 어떤 모멘텀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1 여기에 사노피의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 좀 큰 금액으로 대형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건데, 요거는 이제 파킨슨 치료제. 파킨슨 치료제로 이제 22년 1월 전임상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였고, 현재 25년 이제 상반기에 보시면은 5년 상반기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일상이 완료가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일스톤 수취하시겠죠. 마일스톤 대략 한 600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600억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5년 상반기에 담도암으로 또 적응증 확대까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001이고 여기서 이제 임상 1상 진행 시에 600억 원 이제 진행되고, 현재까지 안정성을 어쨌든 초기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효능보다는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일상 진입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요 정도 이제 파이프라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총 6개의 6건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 스케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인해서 과연 이 자금 활용을 잘해서 정말 다시금 뭐 국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바이오텍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오래전부터 LBA 바이오도 뭐 저와 오랜 기간 함께 뭐 스터디하면서 진행하셨던 이제 투자분들은 아실 텐데, 요게 하나 제가 이게 언제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배우자 증여 관련돼서 한번 주가가 좀 뭐 약간 그때는 뭐 시장도 시장이었지만 약간 배우자 증여 관련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거는 어쨌든 바닥 찍고 지금 턴하는 가운데에서 또 긍정적 수급도 이렇게 좀 동반됐고, 보면은 최근에 뭐 기간에 대한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온 부분, 그리고 시가총액 아마 다시 1조 넘었죠. 그렇죠? 1조 4천, 1조는 진짜 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정도 수급을 보면은 요거는 좀 딱 요거만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차트로 봤을 때는 요거는 뭐 누가 특정 누가 좀 잡고 있다에 대한 걸로 좀 추정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차트나 방향성 이렇게 돌파를 봤을 때 제차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안 하고 한 눌림, 그냥 요 구간에서 좀 진행하기보다는 한 눌림 정도 보고, 왜냐면 또 하반기에 임상 결과 발표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학회 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금리나 부분도 그렇게 좀 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모멘텀이라든지 환경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봉상 봐도 사실 뭐 초기 이때 20년에 갔던 거 이상으로 보시면 요 고점을 향해 좀 간다라고 하면은 32,500원에서 35,000원 이 정도까지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28,000원 한번 눌림 받고 나서 추세적으로 32,000원 흐름까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제가 이전에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는 연초부터는 알테오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삼천당 제약 있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있고, 유한양행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에이벨 바이오를 아랫단위는 ABL이랑, 그다음에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돼서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까지 좀 제가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다른 거 말고. 근데 최근에 또 올랐던 게 이제 보르노이까지는, 여기가 이제 4세대 EGFR 관련돼서 비세포성 폐암인데, 유한양이 이제 3세대고 이게 막 4세대 타겟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수급적인 부분이랑 그런 거 해서, 근데 현금성 자산은 괜찮으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한양행은 이제 8월 얼마 안 남았죠. 8월였으니까 이제 한 번 또 눌렸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제가 일단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커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에이빌 바이오는 최근에 또 시장이 저 수급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수급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에이빌 바이오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커버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뭐 이슈라든지 흐름 나오면 또 커버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나의 컨텐츠에서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좀 편하게 저만의 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제 채널이니까 저만의 좀 편하게 좀 찍는 부분, 어떻게 보면 뭐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렇고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